일상은 물론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 인문학.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이 인문학적 감각을 넓히고 해외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살피고 현실을 돌아보는 현장, 그 마지막 일정 함께 떠나보시죠. 일본 사가현에서의 일정을 마친 학생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부터 내린 봄비가 학생들을 재촉합니다. 규슈 지방 도자기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아리타 도자기. 오늘은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도착한 곳은 규슈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입니다. 일본에 의해 끌려온 조선인 도공 중 심당길 선생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인데요. 대를 이어 도자기를 만들어 온 그들은 일본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でこういった、当時朝鮮半島の方が焼き物の技術が進んでいたのでこういったものを日本のお茶道具ですねこれはお抹茶碗として使われたものですが、お茶の人たちが、どんどん、朝鮮半島の焼き物をこう日本に導入していきます。 초대 심당길 선생 이후 독자적인 도자기를 만들어 온 심씨일가 사람들. 12대 심수관 선생에 이르러 사스마 도자기를 탄생시켰는데요. 그 실력과 명성은 도예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 하면은 결과만 보이는데 이제 과정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영향을 끼친 거니까 이 한국의 영향이 일본의 도자기의 미에까지 끼쳤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선인 도공에 의해 탄생한 아리타와 사스마 도자기. 한쪽은 순백의 무늬가 화려하고 다른 한쪽은 황토빛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서로가 특징은 다르지만 모두 일본에서 최고의 도자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느낌하고 가고시마 쪽 도자기 느낌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두 지역 간의 특성이 잘 나타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색채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승해 갈수록 같은 도자기의 문화를 계승하기보다는 다양한 색채를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소박하면서 새로움이 넘치는 특징에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사스마 도자기. 눈으로 만족하기 힘들었던 학생들 직접 이 사스마 도자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접시보단 컵이 더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유용하게 쓰기엔 컵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접시일 것 같아가지고 접시 선택했습니다. 물레부터 손으로 빚는 도예까지 이곳 공방에서는 도자기와 친해질 수 있게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도자기의 진심인 마을답게 아무 준비 없이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까만 자르기인데 나중에 구워졌을 때 장인분들처럼 하얗고 예쁜 도자기가 나올 테니까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엄청 예술적으로 나오진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MZ세대 쪽에서는 나름 장인 쪽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맨날 여기다 밥 먹을 거예요. 일본의 흙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학생들. 이번에는 한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아리를 이용해 뭔가 특별한 걸 만든다고 하네요. この壺がですね、54リットル入りの陶器の壺です。で、今この壺がこういう5万2000本全部であります。5万2000本あってこういう壺畑と呼んでますけど、こういう畑がこの周辺に10カ所あります。それでもって黒酢を作ってます。 발효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흑초관에서는 야외에서 식초를 만들고 있는데요. 숙성이 오래될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흑초라 불리고 있습니다. 숙성 기간별로 다양한 맛의 식초를 경험하고 식초에도 이런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을 개성하고 있어서 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이 전통 방식을 계승하는 문화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학생들. 마지막을 기념해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요. 짧은 일정이었던 만큼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대학생활 안에서 뜻깊은 경험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서로 이제 느끼는 것들을 공유를 좀 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좀 급하게 발표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전공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 4박 5일을 함께한 학생들.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느낀 점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3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인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받게 되어서 안동의 자연 친화적인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공 조격 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좀 사용한다면은 체험 시설로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일까? 학생들은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에 배울 점도 늘어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에서 도공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도공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서로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로봇 공학을 전공하며 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중시해왔던 저는 기술 발전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산 신사의 자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시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미의 가치를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발표에 부족함이 많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참 많았는데요. 인문이라는 갈래 속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 만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발표자분들이 안동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저도 조금 더 뭐가 더 지역 발전에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K-인문을 더욱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인문이란 관념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학생들. 그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치열한 노력을 보았는데요. 이 배움 속에서 앞으로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일본에서 도자기로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일상 속에서 자그마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찾아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 인문학적 관점을 다 돌아보면서 문화 보존 능력 그리고 관점 이런 거는 더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박 5일간 일본에서의 문화체험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시간인데요.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